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와 같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는요, 80자 중에서 여기 두 줄을 공부했어요. 일본어로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0, 생, 지난 시간에 냉, 도시, 냉, 그 다음에 히, 月, 가, 그래서 년, 일, 월, 화, 월요일 월자, 화요일 화자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수, 목, 금, 토, 월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물수, 나무, 목, 쇠금, 혹토에 대해서 지금 차례차례 배워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자는 물수입니다. 물수, 총 4회교로요. N5의 수준이죠. 현재 지금 하는 거는 거의 N5, 가장 초급 단계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으니까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면요. 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총 4획입니다. 총 4획. 네. 숫자는 시냇물이, 시냇물 위로 비가 오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숫자는 시냇물 위로 비가 오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음독으로 할 때는 스이. 우리나라도 수라고 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음독은. 그래서 수영을 어떻게 읽나 보면 스이에 그래요. 영도 A로 발음이 납니다. 음독으로 읽었을 때는 한국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 음을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수는 스이 해서 스이에. 수도는 어떻게 읽을까요? 스이도, 도니까 도 짧게 하지 마시고 한국어는 도지만 일본어는 타금으로 도라고 읽으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월요일, 화요일 배웠으니까 그 다음은 수요일은 수요비, 예, 수요비 하면 되겠죠? 수요비.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향수입니다. 그 다음 거는 고시. 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향기 나다 향자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고시라고 하는데 뒤에 올 때도 시라고 있어서 일단 예시를 한 건데 외우시기 어려우면 우선은 수영, 수도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 미즈라고 합니다. 미즈. 여러분들이 물 마시고 싶을 때 미즈라 그러죠? 예, 미즈. 그래서 오미즈 구다사이, 오미즈, 오히야라고도 하는데 오미즈 하면 다 통하죠? 그래서 물 숫자는 미즈고요. 그 다음에 수착인데 이거는 옷을 입는 착용하다 착자인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 뭘까요? 물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미즈기라 그래요. 수영복. 네, 미즈기. 우리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쉬운 한자를 배워가지만 예시가 안 배운 단어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대로 그냥 봐주시고요. 이해되는 대로 해주시고 암기하기 어려우면 우선은 이 물수에 가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즈기가 수영복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즈도께, 자, 이걸 시계라고 읽어요. 시계. 그래서 수, 시계인데 이럴 때는 수라는 음독으로 안 읽고요. 훈독에 미즈도께라고 읽어요. 물시계죠. 그 다음에 이것도 코, 비를, 즉 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콧물에서 막 코에서 콧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코는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미즈 하면은 코에서 나는 물이다 합니다. 콧물. 그래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요, 눈에서는 눈물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 나오면 입에서 나오는 건 인물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싸하네요. 근데 인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침이 주로 나오죠. 네, 이래서 하나미즈, 코에서 나오는 건 하나미즈라고 합니다. 네, 물수의 단어와 예문을 듣겠습니다. 단어 부탁드려요. 수이에, 수영, 수이에, 미즈기, 수영복. 미즈기, 문장입니다. 水泳が好きです。 수영을 좋아합니다. 水泳が好きです。
水一杯お願いします。 물 한 잔 부탁합니다. 水一杯お願いします。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수요일 다음이 목요일이죠. 총 4회기고요. 이것도 역시 NO 수준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면은요. 네, 쓰는 순서는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상형의 의미는요,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함께 표현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가지를 뻗어나가는 나무를 표시하고 있어요. 나무 목자, 이런 상형에서 생긴 단어 한자입니다. 네, 음독으로 읽었을 때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목이라고 읽죠? 그래서 일본어로도 목그 또는 목그, 타금이 돼서 목그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 보면 목구자이 해서 목재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재료죠. 나무 재료를 목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해요. 목구자이. 그 다음 목조, 나이가 할 때도 목구조 비슷하죠. 조가 조로 발음이 나죠. 목요일은요. 수요일은 수요비였죠. 목요일은 목구요비. 네. 월요일부터 볼까요? 개츠요비, 가요비, 수요비, 목요비. 이제 여러분들은 1일부터 10일까지 다 읽으실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럴 때는 목구로 읽어서 노복구라고 읽어요. 두 개 다 타금으로 읽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노복구.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요, 기라고 읽는데, 고로 읽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기죠, 기.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죠? 가로수길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미끼라고 합니다. 나미끼. 그리고, 나뭇잎을 나타낼 때는, 이럴 때 고라고 읽어서 고노하라고 합니다. 고노하. 이럴 때만 고고요. 대부분은 기로 읽어요. 그럼 나무목의 단어와 예문을 듣겠습니다. 단어 읽어주세요. 木材 목재, 木材 並木 가로수, 並木 문장입니다. 木曜日のメニューは何ですか? 목요일 메뉴는 무엇입니까? 木曜日のメニューは何ですか? この公園は木が多いです. 이 공원은 나무가 많습니다. この公園は木が多いです. 네,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한자를 보겠습니다. 쇠금이죠. 금. 금요일 할 때도 금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또 김씨가 많아요. 그래서 김씨의 성을 갖고 있는 분도 이런 김을 씁니다. 총 8회 김고 쇠금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쓰는 순서도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차례차례 쓰시면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 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차례 하면 됩니다. 획수가 많아도 주로 그런 왼쪽 오른쪽을 차례차례 지켜가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음독으로 읽을 때는 킹, 가끔 공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깅이로라고 여기 금색이 깅이로는 되는데 왜 곤지끼란 소리도 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효시 선생님께 잠깐 여쭤봤어요. 선생님, 여기에 깅이로하고 곤지끼하고 두 개의 음이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걸 더 많이 쓰나요? よく使うのは金色をよく使います. 곤지끼는 그럼 어떨 때 쓰죠? 金色は、
教のお経の中に出ることがあります。 아, 불경 같은 데 많이 쓰는군요. 네, 네. はい。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불교 같은 데서 주로 곤지기라고 읽는데 대부분은 깅이로니까 여러분들은 깅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씨도 깅상, 깅사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깅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금고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고하죠. 자, 일본어로 어떻게 읽나 볼까요? 킹꼬. 너무 간단해요. 킹꼬. 네, 킹꼬. 그럼 세금은요? 세이킹. 네, 세금의 세자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타금을 붙여서 세이킹이라고 읽어주시고요. 황금은요, 네, 이럴 때 공이라고 읽어서 오공. 그래서 황금박쥐라는 옛날 만화가 있는데 오공밭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공. 그래서 오공 황금이라고 읽습니다. 자, 훈독으로 읽을 때는요, 가네, 옷가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가끔 가나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주로 가네라고 읽어요. 그래서 옷가네, 옷가네는 돈이죠. 그리고 옷가네모찌 하면 그림에 있듯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옷가네모찌라 그러고, 가나모노라고 읽을 때는 철물을 얘기합니다. 주로 가네라고 읽는데, 이럴 때 가나라고 읽을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세금의 단어와 문장을 읽겠습니다. 단어 부탁드려요. 金色、金色、 금색, 金色、金色。お金持ち、 부자, お金持ち。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銀行に金庫があります。 은행에 금고가 있습니다. 銀行に金庫があります。お金をきれいに使ってください。 돈을 깨끗하게 써주세요. お金をきれいに使ってくださ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한자입니다. 흑토, 월화수목금토죠. 그래서 토요일 흑토라고 하고요. 간단해요. 총 3획입니다. 쓰는 순서를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여기 지금 흙이 쌓인 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면 위로 흙덩어리가 뭉쳐있는 모습에서 만든 상형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붓으로 들어갈 때는 육지와 관련된 말을 만들 때 이 흑토가 많이 쓰입니다. 네, 음독으로 읽을 때는요, 노라고 읽을 때 있고 도라고 읽을 때 있습니다. 타금과 타금이 아닌 것이 있죠. 자, 토일이 적혀 있죠. 이거는 노니찌라고 읽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타내고 주말을 주로 말할 때 노니찌라고 합니다. 주말. 그 다음 노요비는 토요일. 네, 오른쪽에 저희가 배운 요일이 다 나왔네요.月曜日, 가요비, 수요비, 목요비,金曜日, 노요비. 네, 그 다음 거는 앞에는 니찌, 뒤에는 미라고 읽죠. 니찌요비. 예, 그리고요. 예, 토지는 도 해서 타금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 즈찌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이죠. 즈찌, 흙.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흙이고요. 즈찌복고리 하면은 흙투성이를 얘기합니다. 즈찌복고리, 목고리에 해당한 한자도 있는데 어려워서 이런 거는 그냥 히라가나로 씁니다. 흙투성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읽어주시기 전에 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주 쓰는 와리비끼라는 단어가 나오죠. 할인이란 뜻입니다. 할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에끼바찌가 나와요. 화분에 츠지요 이레마스, 흙을 넣는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흑토에 대한 단어와 문장을 듣겠습니다. 선생님 단어 읽어주세요. 土曜日、 토요일, 土曜日。土ぼこり、 흙투성이, 土ぼこり。
문장 읽어주세요. 土日は割引できません。 주말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土日は割引できません。 植木鉢に土を入れます。 화분에 흙을 담습니다. 植木鉢に土を入れます。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자 수목금토에 대한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먼저 어떻게 읽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수였죠? 물수. 그 다음 거는 어떻게 읽죠? 네, 스의 수형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랑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미즈기 수영복을 얘기합니다. 미즈기. 그 다음 한자 갑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읽죠?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예, 지금 목재가 보이는데요. 자, 요거를 목그자이라고 하고 목재. 자, 여러분들은요, 음독 하나, 훈독 하나씩만 우선 외우셔도 돼요. 그 많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온 거 요런 2개의 단어씩만 잘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예, 요거는요, 예, 남이끼, 예, 가로수를 나타냈죠. 가로수, 가로수. 네, 그 다음 세 번째 한자는요, 네, 기분 좋은 아저씨가 또 나오셨는데, 쇠금을 얘기하죠. 김씨 할 때 쇠금이나 우리나라 말로 김이라고도 읽어요. 예, 이거는 기로, 곤지기에 대해서는 이효시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불경에서는 곤지기, 주로 깅이로라고 하시면 되고요. 훈독으로 읽었을 때는 옥가네모찌라고 합니다. 옥가네모찌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마지막 단어 흑토입니다. 네, 영어로 토일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일본어로 토일을 어떻게 읽나 볼까요? 노요비, 노요비라고 하고요.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요. 네, 츠치부꼬리라 그래서 흑트성이라고 합니다. 흑트성이.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4개를 공부했습니다. 수목금토 4개를 공부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외워주시고요.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네, 수고했어요.